유나는 조사실 책상 위에 놓인 진술서를 내려다봤다. 종이 맨 아래에는 이미 삼식의 이름이 적혀 있었다. 박태호의 비서가 건넨 자료였다. 7년 전 백진주의 아버지를 협박한 사람, 사건 현장에서 사용된 차량을 운전한 사람, 태호의 비자금을 대신 운반한 사람, 모든 책임이 죽은 삼식에게 향하도록 만들어진 진술서였다. 수사관이 유나를 바라봤다. 최유나 씨, 고인이 된 아버지가 박태호 회장의 지시를 받았다는 겁니까? 유나는 손가락을 맞물렸다. 지시는 아니었어요. 그럼요. 유나는 입술을 깨물었다. 태호가 약속한 보상금이 떠올랐다. 자신을 수사 대상에서 제외해주겠다는 말. 현준의 차기 회장 선임 과정에서 자리를 보장하겠다는 말. 그리고 삼식은 이미 죽었다. 억울하다고 말할 수도 없었다. 자신을 원망할 수도 없었다. 유나는 고개를 들었다. 아버지가 혼자 한 일이에요. 수사관의 눈빛이 달라졌다. 확실합니까? 유나는 쉽게 대답하지 못했다. 수사관이 다시 물었다. 최삼식 씨가 백진주 씨 아버지 사건에 직접 개입했다는 증거가 있습니까? 유나는 태호 측에서 준비한 통장 사본과 차량 운행 기록을 내밀었다. 아버지 물건에서 찾았어요. 이 자료를 이제야 제출하는 이유는 뭡니까? 유나의 입술이 떨렸다. 무서웠어요. 그 말만큼은 거짓이 아니었다. 유나는 평생 무서웠다. 가난해지는 것도, 다시 아무것도 아닌 사람이 되는 것도, 태호에게 버려지는 것도, 백진주가 자신의 모든 거짓을 밝혀내는 것도. 수사관은 진술서를 유나 쪽으로 밀었다. 마지막으로 확인하겠습니다. 유나는 펜을 들었다. 최삼식 씨가 아델그룹과 무관하게 개인적인 이익을 위해 범행을 저질렀다는 진술이 맞습니까? 유나는 눈을 감았다가 떴다. 네. 펜 끝이 종이에 닿았다. 자신의 손으로 아버지를 살인자로 만드는 서명이었다. 유나는 마지막 글자까지 적었다. 조사실을 나온 유나는 복도 끝에 서 있는 진주를 발견했다. 진주는 유나가 제출한 진술 내용을 이미 듣고 있었다. 유나는 시선을 피하며 반대편으로 걸어가려 했다. 진주가 앞을 막았다. 최유나. 유나는 얼굴을 굳혔다. 비켜. 정말 내 아버지가 혼자 한 일이라고 진술했어? 수사 중인 일이야. 내가 상관할 일 아니야. 진주의 눈이 붉어졌다. 상관할 일이 아니라고? 유나는 진주를 밀치고 지나가려 했다. 진주는 물러서지 않았다. 내 아버지도 박태호한테 이용당했어. 내 아버지 일에 내가 뭘 알아. 적어도 내 아버지가 태호 대신 죽을 사람은 아니었다는 건 알아. 유나의 얼굴이 일그러졌다. 죽은 사람한테 이제 와서 무슨 의미가 있어. 진주는 믿을 수 없다는 듯 유나를 바라봤다. 유나는 계속 말했다. 산 사람은 살아야 하잖아. 그래서 내 아버지를 살인자로 만들어. 내가 안 그러면 내가 죽어. 누가 널 죽여? 박태호가. 유나는 목소리를 낮췄다. 그 사람은 이미 다 준비했어. 내가 입을 열면 내 죄까지 전부 뒤집어 씌울 거야. 진주는 유나의 앞을 막은 채 움직이지 않았다. 그래도 이건 아니야. 넌 모르지. 뭘 몰라. 아무것도 없는 사람이 살아남는 게 얼마나 더러운 일인지. 진주의 입술이 떨렸다. 나도 아무것도 없었어. 아니. 유나는 고개를 저었다. 넌 돌아갈 이름이라도 있었어. 백진주라는 이름. 널 기다리는 사람. 널 믿어주는 사람. 진주의 눈빛이 차갑게 굳었다. 그걸 다 뺏어간 사람이 너야. 유나는 입을 다물었다. 진주가 한 걸음 다가갔다. 어떻게 너희 아빠를 죽인 박태호를 지키고 억울하게 죽은 너희 아빠를 살인자로 만들 수가 있어. 유나의 눈에 눈물이 맺혔다. 그러나 곧 손을 들어 진주의 뺨을 때렸다. 진주의 얼굴이 옆으로 돌아갔다. 유나는 떨리는 손을 내리지 못했다. 함부로 떠들지 마. 진주가 천천히 고개를 돌렸다. 모두가 너처럼 싸우고 싶은 건 아니라고. 유나는 울음을 삼키며 소리쳤다. 당장 내 손에 들어오는 보상이 더 중요한 사람들도 있어. 진주의 뺨에는 손자국이 남아 있었다. 하지만 진주는 뺨을 감싸지 않았다. 보상? 그래. 돈도 받고 내 자리도 지킬 거야. 그 돈으로 내 아버지 제사상이라도 차리게. 유나의 얼굴이 무너졌다. 진주는 멈추지 않았다. 내 아버지가 왜 죽었는지 알면서 그 사람 이름을 또 죽였어.
그만해. 삼식 아저씨가 살아있었다면 내가 한 짓을 용서했을 것 같아. 그만하라고. 너는 박태호보다 더 잔인해. 유나의 눈에서 눈물이 흘렀다. 그래. 나 잔인해. 유나는 진주를 노려봤다. 근데 난 살아남을 거야. 진주는 고개를 저었다. 아니. 뭐? 넌 이미 박태호한테 버려졌어. 유나의 눈빛이 흔들렸다. 내가 내 아버지를 팔아넘긴 순간 태호한테 넌 더 쓸모없는 사람이 됐어. 거짓말하지 마. 그 사람은 내가 아버지까지 버릴 수 있다는 걸 확인했어. 진주는 낮은 목소리로 말했다. 이제 너도 언제든 버릴 수 있다고 생각할 거야. 유나는 아무 말도 하지 못했다. 진주는 유나를 지나쳐 걸어갔다. 유나는 뒤를 돌아보지 않았다. 하지만 진주의 말은 계속 귓가에 남았다. 이미 버려졌다는 말. 자신이 태호에게 마지막으로 이용당했다는 말. 유나는 가방 속 현금 봉투를 꽉 움켜쥐었다. 그 돈만은 진짜라고 믿고 싶었다. 다니는 진주가 돌아오자마자 붉게 부어오른 뺨을 발견했다. 누가 그랬어? 진주는 대답하지 않았다. 다니는 진주의 얼굴을 살폈다. 유나야? 진주는 고개를 끄덕였다. 다니의 눈빛이 날카로워졌다. 찾아가자. 아니요. 맞고도 참겠다는 거야? 참는 게 아니에요. 진주는 가방에서 유나의 진술서 사본을 꺼냈다. 유나는 자기 아버지한테 태호 회장 죄를 전부 뒤집어 씌웠어요. 다니는 문서를 읽었다. 삼식이 단독으로 범행을 계획했다는 진술. 삼식이 백진주의 아버지를 협박했다는 주장. 삼식이 비자금과 살인 사건을 연결한 장본인이라는 내용. 다니의 손에 힘이 들어갔다. 태호가 시킨 거야. 분명해요. 유나도 동의한 거고. 진주는 눈을 감았다. 살려고 그랬대요. 다니는 진주의 뺨을 바라봤다. 너도 살려고 돌아왔어. 진주가 고개를 들었다. 하지만 넌 죽은 사람을 2번 죽이지 않았어. 진주는 의자에 앉았다. 유나를 보는데 화가 나면서도 무서웠어요. 뭐가? 저도 복수하다가 저렇게 될까 봐요. 다니는 진주 앞에 앉았다. 우린 저렇게 안 돼. 확신하세요? 아니. 다니의 솔직한 대답에 진주가 눈을 들었다. 그래서 서로 필요한 거야. 다니는 진주의 손을 잡았다. 내가 선을 넘으려고 하면 내가 잡고 내가 무너지려고 하면 내가 잡아. 진주의 눈가가 붉어졌다. 태호는 우리가 각자 복수하려고 한다고 생각해. 그게 틀렸다는 걸 보여줘야 해요. 진주는 삼식의 진술서를 다시 펼쳤다. 이 진술을 반박하려면 태호와 삼식 아저씨의 관계를 증명해야 해요. 유나 입만 바라봐서는 안 돼. 유나는 돌아오지 않을 거예요. 다니는 고개를 끄덕였다. 그럼 돈의 흐름을 따라가자. 진주가 다니를 바라봤다. 모상금이요? 태호가 유나한테 돈을 줬다면 그 돈은 태호 죄를 감추기 위한 대가야. 다니는 서류 위에 손가락을 올렸다. 유나가 삼식에게 죄를 씌운 날 태호 쪽에서 돈이 움직였을 거야. 진주의 눈빛이 달라졌다. 그 거래만 잡으면 유나의 진술도 무너뜨릴 수 있어요. 그리고 삼식이 태호의 지시를 받았다는 걸 증명할 다른 사람도 찾아야 해. 진주는 오래된 아델 비자금 명단을 꺼냈다. 삼식과 함께 일했던 기사. 태호의 별장 관리인. 당시 해외 계좌 송금을 담당했던 직원. 대부분은 사라졌거나 입을 닫고 있었다. 진주의 손이 한 이름에서 멈췄다. 이 사람. 다니가 이름을 확인했다. 한 선생. 삼식 아저씨가 죽기 전 마지막으로 통화한 사람이에요. 다니의 눈빛이 굳었다. 한 선생은 명희의 죽음과 민준의 출생 기록까지 알고 있었다. 하지만 중요한 순간마다 진실의 일부만 꺼냈다. 한 선생은 너무 많은 걸 알고 있어. 그래서 더 위험해요. 진주는 휴대폰을 꺼냈다. 직접 만나야겠어요. 다니가 진주의 손을 막았다. 이번에는 같이 가. 진주는 다니를 바라보다가 고개를 끄덕였다. 네. 같이 가요. 두 사람은 더 이상 따로 움직이지 않았다. 태호가 가장 두려워하는 것은 증거 하나가 아니었다. 같은 상처를 가진 두 여자가 서로를 믿기 시작했다는 사실이었다. 유나는 보상금이 든 가방을 들고 집으로 돌아왔다. 현관 안쪽에는 홍영실이 앉아 있었다. 영실은 유나의 얼굴보다 먼저 가방을 봤다. 그게 뭐냐? 유나는 가방을 뒤로 감췄다.
엄마가 신경 쓸 거 아니야. 태호 회장이 줬냐? 유나의 걸음이 멈췄다. 영실은 자리에서 일어났다. 네 아버지 죄인 만들고 받아온 돈이냐? 누가 말했어? 세상 사람들이 다 안다. 영실은 유나에게 다가갔다. 삼식이가 백진주 아버지를 죽였다고 네가 말했다며. 유나는 시선을 피했다. 아빠가 한 일이 맞아. 영실의 눈에 눈물이 고였다. 네 아버지가 어떤 사람인지 네가 몰라. 엄마가 뭘 알아. 내가 그 사람하고 평생을 살았다. 그래서 아빠가 착하기만 했어? 착하지 않았다. 영실은 고개를 끄덕였다. 돈 때문에 사람 밑에서 더러운 짓도 했고 우리한테 큰 소리도 쳤다. 유나는 가방을 식탁 위에 올렸다. 그러니까. 그래도 살인자는 아니었다. 유나의 얼굴이 굳었다. 영실은 가방을 열었다. 현금 다발이 가득 들어 있었다. 영실의 손이 떨렸다. 이 돈 쫓가봤자고. 영실은 돈을 꺼내 유나에게 던졌다. 지폐들이 유나의 어깨와 가슴을 스쳐 바닥에 흩어졌다. 엄마. 징그러워. 영실은 울면서 남은 돈도 쏟아냈다. 이 돈 쫓가봤자고 네 아버지를 살인자로 만드냐. 유나는 바닥에 떨어진 돈을 바라봤다. 아빠는 죽었어. 영실이 유나의 뺨을 때렸다. 유나의 얼굴이 돌아갔다. 죽었다고 아무 말도 못하는 줄 아냐. 엄마까지 왜 이래. 삼식이가 죽기 전에 뭐라고 했는지 아니? 유나의 눈빛이 흔들렸다. 너만은 자기처럼 살지 말라고 했다. 영실의 목소리가 갈라졌다. 자기가 평생 박태호 밑에서 개처럼 살았으니 너만은 돈 앞에서 사람 버리지 말라고 했어. 유나는 눈물을 흘리면서도 바닥에 돈을 주워 담기 시작했다. 돈 없으면 사람이 어떻게 사는데? 그 돈으로 살 수 있을 것 같아? 적어도 쫓겨나진 않아. 어디서? 영실은 유나가 줍던 돈을 다시 빼앗았다. 박태호 옆에서. 유나는 돈을 놓지 않았다. 회장님이 나 지켜준다고 했어. 영실은 헛웃음을 흘렸다. 네 아버지도 그 말을 믿었다. 유나의 손이 멈췄다. 태호가 삼식이한테도 그랬어. 끝까지 책임진다고. 거짓말. 그래서 네 아버지가 죽었다. 유나가 고개를 들었다. 영실은 눈물을 닦았다. 삼식이가 죽기 전날 나한테 전화했어. 아빠가 엄마한테 자기가 너무 많은 걸 알게 됐다고 했다. 유나의 입술이 떨렸다. 박태호가 자기를 없앨 거라고. 왜 이제 말해? 무서웠다. 영실은 가슴을 눌렀다. 너까지 다칠까봐 입 닫고 살았다. 유나는 영실의 팔을 붙잡았다. 아빠가 뭐라고 했는데? 영실은 유나의 손을 밀어냈다. 왜? 말해줘. 그걸 알아서 또 얼마를 받을 건데? 유나의 얼굴이 무너졌다. 엄마. 영실은 바닥에 남은 돈을 발로 밀어냈다. 다 가지고 나가. 엄마. 이 집에 그 돈 한 장도 들이지 마. 유나는 영실의 얼굴을 바라봤다. 나도 살아야 하잖아. 영실은 방문 앞에서 멈췄다. 네 아버지도 살고 싶었다. 그 말에 유나는 더 이상 돈을 줍지 못했다. 영실은 방문을 닫지 않았다. 울고 있는 딸을 외면하지도 못했다. 그러나 가까이 다가가 안아주지도 못했다. 유나는 돈다발 사이에 주저앉아 삼식의 이름이 적힌 진술서를 떠올렸다. 자신의 서명이 아버지를 다시 죽이고 있었다. 아델그룹 회장실. 태호는 민준이 제출한 해임 요구서를 찢어 책상 위에 내려놓았다. 이게 내 대답이냐? 민준은 태호 앞에 서 있었다. 회장직에서 물러나십시오. 아직도 그 말을 해. 검찰 수사가 시작됐습니다. 더 버티면 아델 전체가 무너집니다. 태호는 민준을 노려봤다. 아델을 무너뜨리는 건 너야. 제가 아니라 회장님의 죄입니다. 아버지라고도 안 부르는구나. 민준의 표정이 굳었다. 그 말로 저를 묶지 마십시오. 태호는 자리에서 일어났다. 내가 누리는 모든 게 누구 덕인데. 그 대가로 어머니를 잃었습니다. 내 어머니는 스스로 선택했어. 민준의 눈빛이 바뀌었다. 다시 말해보십시오. 김명희가 욕심을 냈다고. 민준은 태호의 멱살을 잡았다. 회장실 밖에 있던 비서가 들어오려 했지만 태호가 손으로 막았다. 태호는 민준을 노려보며 웃었다. 그래. 이제야 내 본색이 나오네. 민준의 손에 힘이 들어갔다. 어머니 이름을 입에 올리지 마십시오.
너도 김단이랑 똑같구나. 회장님은 어머니를 죽이고 이모를 이용하고 진주 아버지와 삼식씨까지 죽음으로 몰았습니다. 태호의 표정이 굳었다. 증거 있어? 곧 찾을 겁니다. 죽은 삼식이 혼자 한 일이야. 민주는 멱살을 놓았다. 그 말을 믿을 사람이 남아있다고 생각하십니까? 최윤아가 증언했어. 회장님이 돈으로 산 증언입니다. 태호의 눈빛이 흔들렸다. 민주는 그 변화를 놓치지 않았다. 윤아 씨에게 얼마를 줬습니까? 나가. 아버지라고 불러드릴 마지막 기회도 회장님이 버리고 있습니다. 태호의 얼굴이 일그러졌다. 내가 감히 나를 심판해. 저는 심판하지 않습니다. 민주는 문 쪽으로 걸어갔다. 법이 할 겁니다. 태호가 뒤에서 소리쳤다. 내가 아들을 가질 수 있을 것 같아? 민주는 걸음을 멈췄다. 원하지 않습니다. 그 대답에 태호의 얼굴이 굳었다. 뭐? 민주는 돌아보지 않았다. 사람을 죽여 지켜야 하는 자리라면 필요 없습니다. 민준이 회장실을 나갔다. 복도 끝에는 현준이 서 있었다. 현준은 민준을 바라보다가 비켜섰다. 민준도 현준을 지나가려 했다. 현준이 입을 열었다. 진짜 회장 자리 필요 없어. 민준은 걸음을 멈췄다. 그래. 거짓말. 내가 갖고 싶다면 제대로 가져. 현준의 눈빛이 날카로워졌다. 형한테 양보받을 생각 없어. 양보하는 게 아니야. 민준은 현준을 바라봤다. 아버지 죄를 덮고 앉지 말라는 거야. 끝까지 가르치려 드네. 내가 걱정돼서 하는 말이야. 현준은 비웃었다. 걱정? 아버지는 너도 버릴 거야. 형처럼. 민준의 눈빛이 흔들렸다. 현준은 그 표정을 보며 더 차갑게 말했다. 형은 아버지를 버리고도 착한 아들인 척하잖아. 현준아. 나는 달라. 현준은 회장실 문을 바라봤다. 아델그룹 회장 자리는 당신 아들 박민준이 아니라. 현준의 눈빛이 매섭게 굳었다. 내가 가지게 될 거야. 민준은 동생의 얼굴에서 태호와 닮은 욕망을 봤다. 현준은 낮게 덧붙였다. 누구한테도 뺏길 수 없어. 그 자리가 널 삼키게 두지 마. 형이나 조심해. 현준은 민준을 지나 회장실로 들어갔다. 태호는 현준을 보자 찢어진 해임 요구서를 가리켰다. 맞지? 민준이는 이미 가족을 버렸어. 현준은 민준이 나간 문을 바라봤다. 그래서 제가 왔습니다. 태호의 입가에 미소가 번졌다. 결심했나? 차기 회장 선임안을 올리세요. 대신 내가 해야 할 일이 있어. 백진주와 김단희를 막는 일입니까? 태호는 책상 서랍에서 서류를 꺼냈다. 두 사람이 한 선생을 찾고 있어. 현준의 얼굴이 굳었다. 한 선생이 뭘 알고 있습니까? 알 필요 없어. 제가 막으려면 알아야 합니다. 태호는 현준을 오래 바라봤다. 아들이 아니라 도구의 쓸모를 재는 눈빛이었다. 삼식이 죽기 전 남긴 자료가 있어. 무슨 자료요? 그게 한 선생 손에 들어갔다면 최윤아 진술이 뒤집힐 수도 있어. 현준은 서류를 받았다. 한 선생이 머물고 있는 장소와 차량 번호가 적혀 있었다. 자료만 가져오면 됩니까? 사람 입은 자료보다 위험해. 현준이 태호를 바라봤다. 무슨 뜻입니까? 태호는 대답하지 않았다. 현준은 서류를 움켜쥐었다. 저한테 사람을 해치라고 하시는 겁니까? 태호는 의자에 앉았다. 회장이 되고 싶다며. 현준의 입술이 굳었다. 그럼 내 자리를 위협하는 걸 치워. 현준은 쉽게 움직이지 못했다. 태호가 고개를 들었다. 왜? 자신 없어? 현준은 서류를 접어 주머니에 넣었다. 제가 알아서 하겠습니다. 태호는 만족스럽게 웃었다. 그러나 현준이 회장실을 나간 뒤 태호의 얼굴에서 웃음이 사라졌다. 책상 위 휴대폰이 울렸다. 발신 번호는 표시되지 않았다. 태호는 전화를 받지 않았다. 곧 메시지가 도착했다. 삼식에게 죄를 씌우면 끝날 줄 알았나. 태호의 눈빛이 굳었다. 두 번째 메시지가 이어졌다. 김명희도 백진주 아버지도 삼식도 내가 죽였다. 태호는 비서에게 전화를 걸었다. 이 번호 추적해. 비서가 확인한 뒤 대답했다. 발신 정보가 없습니다. 태호는 휴대폰을 꽉 쥐었다. 새로운 사진이 도착했다. 사진 속에는 오래전 별장 지하실이 찍혀 있었다. 태호의 얼굴에서 핏기가 사라졌다.
그곳은 누구에게도 공개되지 않은 장소였다. 김명희 사건 당시 사용했던 비밀 공간. 삼식에게 마지막 지시를 내렸던 곳. 태호는 곧바로 익명의 상대에게 전화를 걸었다. 연결되지 않았다. 메시지만 하나 더 도착했다. 내가 가장 믿는 사람이 내 죄를 팔았다. 태호는 회장실 밖으로 나와 비서를 노려봤다. 오늘 내 방에 들어온 사람 누구야? 박민준 본부장님과 박현준 본부장님 뿐입니다. 태호의 눈빛이 흔들렸다. 민준은 이미 자신에게 등을 돌렸다. 현준은 회장 자리를 원했다. 하지만 익명의 상대가 가진 사진은 훨씬 오래된 것이었다. 태호는 서재 금고에 보관했던 파일을 떠올렸다. 아무도 모르는 자료. 자신과 삼식이 나눈 마지막 통화 녹음. 태호는 급히 저택으로 돌아갔다. 금고 문은 닫혀 있었다. 비밀번호도 바뀌지 않았다. 태호가 금고를 열었다. 안에 있어야 할 녹음기와 사진 봉투가 사라져 있었다. 대신 붉은 진주 하나가 놓여 있었다. 태호는 그것을 집어들었다. 진주의 것이 아니었다. 단이가 가진 것도 아니었다. 명희가 죽던 날 목에 걸고 있었던 진주였다. 태호의 손이 떨렸다. 휴대폰이 다시 울렸다. 이번에는 음성 파일이었다. 태호가 파일을 재생했다. 죽은 삼식의 목소리가 흘러나왔다. 회장님, 나까지 없애면 내가 남긴 건 세상에 나갑니다. 태호의 얼굴이 굳었다. 삼식의 목소리는 계속 이어졌다. 그리고 명희 씨를 마지막으로 본 사람이 누군지도 다 밝혀질 겁니다. 태호는 녹음 파일을 끄려 했지만 손가락이 움직이지 않았다. 삼식의 마지막 말이 들렸다. 박태호 회장님, 당신을 무너뜨릴 사람은 이미 아델 안에 있습니다. 그 순간 서재 문이 열렸다. 태호가 천천히 고개를 돌렸다. 문 앞에는 현준이 서 있었다. 현준은 태호의 손에 들린 붉은 진주를 바라봤다. 그게 왜 아버지한테 있습니까? 태호는 붉은 진주를 주머니에 숨겼다. 넌 여기 왜 들어왔어? 현준은 대답하지 않았다. 태호의 휴대폰에 마지막 메시지가 도착했다. 태호는 현준을 바라본 채 메시지를 확인했다. 내일 이사회에서 모든 걸 공개하겠다. 태호의 눈동자가 흔들렸다.